안녕하세요. 커리어통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자들을 위한 강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료와 의료비 세액 공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국세청 자료의 세액 감면 및 공제 적용 순서를 보시면 근로소득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를 한 뒤에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순서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 보장성 보험료는 국세청 자료를 가져와서 실무자가 따로 수정하는 일이 없으며 바로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우선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관리 연말정산관리에서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반도 사원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간소화 자료 등을 통해 자동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항목에 들어가서 마우스를 올리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칸이 있는데 임의로 입력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흰 칸으로 뜨는 곳은 클릭해서 입력할 수 있는데 회색으로 뜨는 곳은 클릭을 해도 입력이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정이나 업데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 보장성 항목과 장애인 전용 항목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들 최진호가 일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다 하면 이렇게 수기로 넣어주면 됩니다. 수기 입력 작업이 완료되면 계산하기를 눌러 자동 계산을 합니다. 만약 오류가 있어서 금액을 삭제하고 싶을 때에는 삭제를 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하얀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않기 바랍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 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연 100만 원이고 공제율은 12%, 15%인데 이건 국세청 자료나 기타 자료가 자동으로 가져와지고 저희가 수정할 수 없고 자동으로 반영된 한도가 계산되어 입력되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그럼 이제 의료비로 가보겠습니다. 의료비에는 일반 병원 이외에도 안경, 포청기,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등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근로자가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적혀 있고 여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가 아닌 것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도 있고 병원이나 구매한 곳에서 받는 것도 있어서 의료비는 이 표를 잘 보시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실무자가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은 의료비인데 산후조리비용의 경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로 적용해 주거나 미용 성형은 안 되는 등 다양한 제한이 있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 한도를 요건과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무 팁. 증빙을 중복 제공한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최반도 사원의 안경 구입비가 60만 원이 있다는 PDF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따로 또 낸 거예요. 금액도 60만 원으로 똑같은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동일한 내역을 2번 제공했다고 보고 그냥 중복 공제되지 않게 하나만 넣으면 될까요? 이 케이스는 2가지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 지출인지에 따라 다른데 여기 다른 국세청 자료를 보면 안경 구입 비용은 1인당 연간 50만 원이 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반도 사원이 혼자 50만 원을 공제받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 2명이 사용한 거라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반도 사원에게 지출이 어떻게 된 거고 누가 실제 이걸 쓴 것인지 확인을 했을 때 최반도 사원 혼자 60만 원을 다 쓴 거다면 그냥 국세청 자료 60만 원을 반영하여 한도 50만 원까지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 2명이 각각 20만 원, 40만 원을 지출했고 영수증만 그냥 한 건으로 한 경우에는 20만 원, 40만 원을 각각 반영해 줘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그러면 먼저 최반도 사원 혼자 60만 원을 사용한 경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국세청 자료 60만 원짜리를 그대로 증빙으로 사용하면 되고 상호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요양이나 기타 등 다른 항목일 경우에는 입력해야 합니다. 60만 원짜리 증빙에 대해 한도 5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는 것이니 이렇게 50만 원만 입력합니다. 만약에 20만 원, 40만 원을 나눠서 지출한 것이고 직계 존속인 어머님의 보안경을 산 것일 경우는 이렇게 코드를 눌러서 소득자를 변경하고 국세청 자료로 확인이 안 되는 영수증을 제공한 경우로 기타 항목을 선택하여 20만 원, 40만 원을 나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신 후에는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무 팁. 실손보험료 수령이 있는 의료비. 의료비 지출 금액 중 일부를 실손보험료로 돌려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간 금액만큼 공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집계 존속인 최진아에 대한 50만 원 지출이 있는데 이분이 실손보험으로 20만 원을 돌려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액으로 실제 나간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50만 원을 썼는데 20만 원은 보험료로 돌려받았으니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증빙코드의 구분이 국세청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 후 성명에서 소득자를 최진아님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자료인이 상호와 사업자 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50만 원을 기재 후 실손의료 보험금 20만 원을 입력합니다.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여기에 전체 의료비의 합계가 적혀 있고 실손의료 보험금 20만 원이 반영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하고 저장한다는 의미로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왼쪽에서 자료 입력이 완료되고 오른쪽에 연말정산 정산명세에 가서 보면 여기 의료비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